안녕하세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생산팀에서 근무하는 김경진 지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품질 쌀 재배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순서는 토양 및 시비관리, 육묘 및 적기 이양, 물관리, 벼 드문 모심기 기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관리입니다. 벼를 수확한 후에 들판에 나가보면 이것이 정말 많은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곰포가 정말 많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짓고 나서 없어지는 유기물 양이 벼 1모작 기준으로 해서 75kg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족한 유기물 양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볏짚이 375kg가 필요하고요. 퇴비는 그 2배인 750kg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곰포 하나에는 유기물 174kg를 포함해서 총 267kg의 양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6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곰포 가격이 하나에 6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익은 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와, 결코 적지 않은 가격인데요. 물론 축사를 운영하시는 농가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농가분들께서는 볏짚을 조금이나마 다시 논에 환원해 주셔서 부족한 유기물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곰포로 다 만들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퇴비를 상배평에 750kg 넣어주시고 깊이 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검정입니다. 내 땅에 부족한 양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토양 검정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토양 분석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위치해 있고요. 분석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양 시료 채취 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필지별로 채취 지점을 5, 6군데 정도 설정해 주시고 거득을 1에서 3cm 걷어내신 후에 10에서 15cm 깊이에서 시료를 채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점별로 채취된 흙은 골고루 섞어서 그중 500g 정도만 지퍼백에 담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료를 맡기시면 약 2주 정도가 분석 소요되는데요. 2주 후에 이렇게 그림과 같이 토양12 처방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토양12처를 통해서 내 땅에 부족한 양분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고요. 이 부족한 양분을 채우기 위한 퇴비나 비료량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밑거름입니다. 저희 장성군에서는 밑거름뿐만이 아니라 벼 육묘 단계에 필요한 상토나 상자처리제, 왕우렁이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비종별로 신청량을 통계내본 결과 맞춤형 비료보다는 완효성 비료가 점유율이 좀 더 높게 나왔는데요. 이 완효성 비료는 비료 표면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 중에서 양분이 서서히 용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맞춤형 비료, 완효성 비료, 완효성 함유 비료 모두 새끼칠거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새끼칠거름은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용량은 마지기 200평당 20kg 한 포가 정량이고요. 장마나 태풍에 의한 병해충 피해나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정량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삭거름입니다. 이삭거름은 이삭폐기 25일에서 15일 전이 적기이고요. 마지기당 NK 비료 반포 약 10kg 정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실 때 벼 잎새끼 너무 짙다 싶으시면 정량보다는 좀 덜 주셔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염화가리 3kg를 마지기당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장점을 가진 규산입니다. 규산은 앞서 말씀드린 밑거름과 이삭거름과 함께 해주시면 더 나은 농사를 지으실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장점을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병해충의 침입을 억제시켜 주고요. 그리고 줄기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도복에 훨씬 강해집니다. 두 번째로 햇볕이 잘 들어가게끔 수광태세를 개선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함량도 낮춰주기 때문에 밥맛 또한 향상시켜 줍니다.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진 규산은 국가사업인 토양계량제 사업이 있고요. 300평당 200에서 250kg를
밑거름보다 2주 빨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액상규산 사업이 있는데요. 꼭 신청하셔서 출수 전 1회, 출수 후 1회, 총 2회 연면 시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소질 비료를 정량보다 많이 넣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과 같이 태풍이나 장마가 왔을 때 병해충에 노출되기 쉽고 이렇게 완전 도복되기 쉽습니다. 밥맛도 떨어지고요. 따라서 질소질 비료는 반드시 정량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자 파종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종자를 밀파 파종하게 되면 모가 연약하게 자라나기 쉽고 병해충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튼튼한 모를 기르기 위해서는 위에 동그라미 표시된 사진처럼 상자당 100에서 130g을 상토가 약간 보일 정도로 파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자를 파종하고 후에 상자 쌓기를 하실 텐데요. 농가분들께서 의외로 이 상자 쌓기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온도와 적당한 수분 관리인데요. 이 상자 쌓기를 하실 때에는 30에서 32도씨 3에서 4일간 실시해 주시고 균일한 모를 얻기 위해서 20단 이상 쌓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화기에는 백화묘 방지를 위해서 직사광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묘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 바로 뜸묘와 입꽃병입니다. 주로 큰 일교차나 밀파에 의해서 발생하기 쉽고요. 이 구분하는 방법은 모 지제부를 잡아당겨 보았을 때 뿌리까지 같이 뽑힌다면 뜸묘가 되겠고, 지제부만 뽑힌다면 입꽃병이 되겠습니다. 뜸묘나 입꽃병이 발생한다면 다찌밀 골드나 다찌가렌 1000배액과 뿌리 밝은 젤을 함께 관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일 경우에는 석회암 300배액을 관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온 및 저온 피해입니다. 이렇게 잎 끝부터 마르기 시작해서 부분적으로 고사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만약 새뿌리가 나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양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생육은 좀 더디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양하신 후에 요소 반포 정도를 마지기당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품종별 적기 이양 시기입니다. 먼저 조생종인 조명 1호의 경우에는 조기 재배나 약간 빠른 일모작으로 추석 이전에 수확을 할 수 있고요. 이모작 재배 시에는 수량이 약간 증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청무의 경우에는 다른 중만생종 품종보다는 이양 시기가 조금 늦기 때문에 표에 나온 시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품종별 적기 이양 시기가 있는데요. 너무 조기에 이양할 경우에는 냉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요. 또한 생육이 지연됩니다. 저온성 병해충에도 노출되기 쉽고요. 그리고 고온 등숙으로 양분이 과다 소모돼서 동알미가 발생되기 쉽고 밥맛 또한 떨어집니다. 따라서 품종별로 적기 이양 시기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입니다. 벼 생육 시기별 전체적인 물관리를 이렇게 하나의 표에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헛새끼 치는 시기에 하는 중간 물떼기, 그리고 수윤기에 하는 물 걸러대기, 마지막 완전 물떼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헛새끼 치는 시기에 하는 중간 물떼기는 출수 전 30일, 약 일주일 정도 실시해 주시고요. 수윤기에 하는 물 걸러대기는 출수 전 30일부터 출수기까지 3일 관수, 이틀 배수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물떼기는 출수가 된 후에 35일 전후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의 핵심인 중간 물떼기입니다. 반드시 실천해 주셔야 할 사항인데요. 먼저 토양 중에 유해한 가스를 배출시켜주고 산소를 뿌리에 공급하여 새뿌리의 발생을 돕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더 깊게 뻗을 수 있기 때문에 도복 또한 더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중만생종 기준으로 7월 초에 일주일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펜 한 자루가 들어갈 정도로 실금이 가게끔 실천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물을 다시 넣을 때는 바로 다 채우지 마시고 처음에는 적신 듯이 이 실금을 적신 듯이 주시다가 천천히 물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더 뿌리 활력이 더 좋아집니다. 다음은 벼 드문 모심기 기술입니다. 예전에 소식재배라는 명칭이었었는데요. 현재 순화가 된 드물 모심기 기술로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를 드문드문 심는 이양 기술인데요. 현재 저희 관내 대농가분들께서는 거의 드문 모심기를 실천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평당 70에서 80주로 심었던 것을 한 50주 내외로 심고 주당 본수를 10번 내외로 잡았던 것을 이렇게 5번 내외로 줄여서 심는 이양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물게 이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육묘비가 절감이 되고요. 노동력 또한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점으로는 육묘비가 절감이 되고 노동력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기와 포기 사이에 제식거리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모가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끼 또한 많이 칠 수 있기 때문에 더보기에도 훨씬 더 강해집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주당 본수를 적게 잡기 때문에 결주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량과학원에서 제식 밀도별로 이삭을 수확해서 비교해 놓은 사진인데요. 딱 봐도 이 관행인 70주보다는 이 60주나 50주일 때 더 이삭이 많고 풍성해 보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작년에 이 새청무 품종을 가지고 50주, 60주, 70주로 드문 모심기 실증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수확량은 주수별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장마나 태풍에 의한 병해충과 도복 피해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재배 안정성이 높은 드문 모심기 기술을 올해부터 더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이 바로 품종 선택입니다. 품종을 선택하셨다면 그 품종별로 적기에 이양 시기를 준수해 주시고요. 질소 시비량은 반드시 정량을 지켜주셔서 태풍이나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 물때기도 반드시 실시해 주시고요. 마지막 물때기도 적기에 하셔서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품질 쌀 생산 기술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